오늘의 가장 큰 이슈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사전 예고 없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진행해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죠? 최근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고, 또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풀버전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 철저히 단속하라는 대통령 발언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자, 상당 기간 지나도 안 줄어들면 정말 직을 거십시오 이렇게 화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시 단속에 뭐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강경 발언한 것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소년공 시절 산재 겪었던 이 대통령의 소신이 담긴 발언이다라는 의견과,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특정 기업을 콕 찍어 말하는 것이 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각각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보좌관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정말 드라이하게 이 해당 사안을 좀 들여다보면은 포스코 ENC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건 맞습니다. 네. 무려 4차례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모든 경우의 사망 사고는 결국은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또한 산재에 의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산재에 의한 사망 사고는 반드시 줄어야 된다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산재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뭐 퉁치고 넘어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기시감이 들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업을 꼭 집어서 뭐 해당 어떤 뭐 산재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주어서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어떤 특정 기업을 타겟팅해도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있고요.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도 있고, 이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도 굳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생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 의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도라는 건 결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모든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거 제대로 되는 거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관세 협상에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야 된 이재명 정부가 어제자 국무회의에서는 관세 협상에 기역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옛날에 뭐 저 경기도지사 때도 그 계곡에 있는 다 둘러보는 거. 그죠. 네. 계곡에 가서 둘러보고 또 거기 상인들 다 만나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거의 뭐 1대1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좀 연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어떤 식의 뭐 그 법적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제도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라고 느낄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이 기업을 향해서 주가까지도 영향을 미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는 산업 현장은 많이 있을 것이고 건설 현장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위험한 건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혹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굉장히 안전지향적으로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게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 할 때 온갖 곳을 이제 다 둘러보는 행정,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살핀다는 만기 친남형
행정을 이제 지향을 했는데 대통령직을 달고서도 지금 이러한 만기 친남형 방식이 그러니까 즉 핀셋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한다라는 보도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뭐냐면 목숨을 잃은 그 일에 대한 이제 대책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관세 눈앞에 놓여 있는 이제 관세 해결이 먼저인데 국가의 거시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지금 이제 이거를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일본하고 EU와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직접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을 했죠. 그리고 EU 집행위원장도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관세 협상 타결을 지었습니다. 자, EU,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 관세 협상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죠?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없이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해가지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번 전에 열었죠. 같은 시간 대통령 어디 있었느냐?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부산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전재수 장관이 지금 다음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출마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재수 띄우기나 하면서 벌써 내년 지방선거 밀어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신경 쓰고 있는 대통령 모습 이거를 반가이라는 말은 그렇고 만회하기 위해서 어제 국무회의를 예정이 없이 생중계로 한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국사를 돌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쇼잉 하는 용도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쇼잉은 이제 관세에도 썼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제 회의에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미국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사이즈로 보기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가능하다. 또는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누구누구를 보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 아니면 이재용 회장한테 이런 내가 당부의 말을 전해서 트럼프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적어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산재 얘기한 거 보면은 자기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막강한 게 뭐냐면요. 이제 규제 권한이에요. 규제 권한.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자유적인 행동을 전부 다 법으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서 꺼낸 말이 바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많아지고 차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가 늘어나죠? 교통사고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줄이고 차 줄이고 생산 적게라 이렇게 방책을 세우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자, 산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산업 현장을 줄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주가 폭락하면 당연히 기업이 망하죠. 그러면 주주가 손해를 보고 근로자들 손실을 보고 회사가 없어지면 결국 뭡니까?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두드려가지고 전부 다 실업자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업의 가치가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서 주가 폭락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밌는 방법이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거기에 있는 쫙 도일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기업을 조져서라도 저렇게 대통령 마음에 드는 칭찬받는 그런 거 아이템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유도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그 무게의 어떤 의미를 아직도 혼자 모르고 있다. 마치 이게 무슨 성남시장처럼 무슨 구청장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즈에 안 맞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국민들하고 이제 함께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오늘 회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중계를 했다 이건데 이 생중계 자체 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생중계 그 자체가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게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무위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일반 커뮤니티를 제가 좀 봤는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일 더 많이 하는 국무위원들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여전히 이제 보여주기 식인 거다.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좀 쇼잉을 하는 그렇죠. 거다.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쇼잉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이 국무회의가 그러면 항상 일정한 시간대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생중계 돼야죠. 그러면 국무회의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뭔가 조지거나 국민들 듣기 시원한 거 자기 지지 세력이 듣기 좋아할 만한 거 그 말 할 때만 생중계 한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지지율 결집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건 이제 국민이 안 하면 못하다 생각 들고요. 저는 이분 한 명은 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주목할 게 아니라 어제 신스틸러가 한 명 있었어요. 아시죠? 바로 이사혁 처장. 혹시 최동석. 네. 최동석. 야, 이분은 원래 국무위원 참석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진행자 아니세요? 아니 제가 다음에 물어보려고 한 그래요? 거 아시고 최동석 있습니까? 텔레파시인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맞네. 네. 최동석은 진짜 신스틸러예요. 어제 국무위원 참석 대상자가 아닌데 정작 참석해야 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참석 못하게 하고 차관급인 참석 대상자가 아닌 최동석은 참석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손들고 나서 발언권 얻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정은 과학입니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일, 그리고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형이 사학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으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최동석 혁신처장의 말에 따르면은 민족의 축복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분이 말을 끊었어요. 대통령이 어지간하면 공식 석상에서 말 안 끊습니다. 그 말을 끊을 정도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임명했지만 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정말 미치겠다. 답답하다. 그래서 말을 잘랐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제 여전히 아직 자기 반성하지 않고 더군다나 제가 유명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약간 조롱하듯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옆에 끼고 본인이 국민한테 놀리고 조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로 보기 어렵고 책임 회피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이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런 사람 북한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발에 채이면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씨일가에 대해서는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충성만 외쳐야 되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위대성 선전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가 북한 아닙니까? 근데 최동석 그 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은 아니 이건 뭐 당중앙위원회 한 비서급의 어떤 그 충신들이 하는 얘기와 비슷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늘이 내린 인물, 민족의 축복. 뭐 민족의 축복. 뭐 이게 뭔 지금 21세기에 민족의 축복 이상이 어디 있어요? 민족의 축복이면 뭐가 축복인 줄 압니까? 캐대현 저기 K-팝 또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1위 차지하는 게 민족의 축복이에요. 이런 게 축복이지. 어디 무슨 대통령 한 사람, 정치인 한 사람이 민족의 축복이던 시대는 애진간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인물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을 해야만 본인이 그 정도 차관급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공식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성립이 된 거예요. 네. 아까 이준호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발언권이 없는 사람임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에게 충성해라. 나에게 충성하고 밑도 끝도 없이 충성하면 내가 이 정도 자리는 줄 수 있다. 무려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리예요. 5급 이하의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리인데 공무원들한테 어떤 메시지 주는 겁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모르겠고 이재명에게 충성하면 나 정도까지의 어떤 그 지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다이렉트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건 그냥 북한이죠. 사회주의인가요? 이건 그냥 독재죠. 네. 민족의 축복 이런 단어가 굉장히 북한식 표현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의 등불 뭐 이런 게 북한식 표현.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의 5%가 외국인이에요. 이제 20명당 1명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어 꺼내고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고요. 네. 굉장히 다핵으로 모여진 국가예요. 여기서 민족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북한식 사고방식이고 정말 한 70년대 80년대 운동권들의 그 꼰대식의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살아있다는 게 저는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 최동석 인사처장 아까 그 이재명 네네. 대통령이 말 끊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혹시 그냥 뭐 사퇴 종용은 아니에요? 뭐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카더라로. 네. 약간 욱했을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본인이 이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좀 이제 픽을 못 받았을 때 최동석 이분이 유튜브 나가가지고 굉장히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이제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온으로 이제 인사혁신처장을 준 거예요. 줬는데 막상 앉히고 보니까 너무나 나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난사를 한 거야. 난사라니까 지금 모두각이잖아요. 모두각이 깐 사람이 몇 근데 명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난사한 사람 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우상호. 정무 네. 수석도 있고 윤한원 국회의원도 있고 행안부 장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임명한 사람들도 전부 다 난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동수 인사혁신처장이 비판하고 완전 그거를 했던 아주 수준 이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제 또 오늘 또 새로운 이제 보도 나왔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동석 씨가 이 기사가 처음 나옵니다. 자, 나 그 사람한테 묻고 싶더라고. 그 정신병동에 들어있는 환자 중에 이재명이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나 그거 묻고 싶더라.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에게. 그냥 본인이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41%의 국민에 대해서 우매한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는 정신병원이고 41%의 김문수 지지자는 우매한 국민이고 본인은 그럼 정신병원에 살고 있는 당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정신병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신병원이라고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국민에 대해서 모두 꽉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수준 이하의 저질적인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윤리와 역량을 평가하는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가 서울의 강남이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말한 걸 두고 이제 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 돈에 미쳤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정신병자로 이제 국민 의식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정신병동에 살고 있는 본인은 지금 어떻게 일컬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